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을 박래호입니다.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고가 나지 않게 운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조심을 하고 방어 운전을 한다 해도 상대방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있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모든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억울한 점이 있죠. 그것은 예측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였었는데 사고만 나게 되면 피해자인데도 과실이 있다고 과실 비율 몇 대 몇이라고 하다 보니까 참 난감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낭비라든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계속 싸워야 하고 그러다가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말한 과실보다도 적게 판결이 되는 그 자체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보험회사가 인용하고 있는 과실 인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의 과실 비율 결정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앞으로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면서 들어오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안전운전을 안 했다고 하면서 또 100%의 과실은 없다고 하면서 또 어느 경우에는요. 바퀴가 굴르면 100% 과실은 없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10% 내지 20%의 과실을 주다 보니까 정말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불합리한 과실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합리한 과실 비율 적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과실 비율 일부를 변경을 하고 기존의 기준에다가 33개 항목을 자체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100대 빵이라고 하는 과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게 되면 운전 중에 운전자로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회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일방 과실로 인정을 하고 가해자에게 100% 과실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나마 합리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고 한번 볼까요? 어떨까요? 양차로가 있습니다. 옆차로에서 같이 A라는 B차가 같이 운행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더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B차가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을 해오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칼치기라고 이 얘기를 하지요. 이 경우 그동안은요. 칼치기한 B차가 80%의 과실 또 A차에게 그 칼치기한 자동차를 피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20%의 과실을 주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더랬죠. 그래서 이제는요. 칼치기한 A 자동차에게 칼치기한 B차의 잘못을 다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A차가 비록 B차가 들어오는 여유가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유를 안 줬다고 한다면 A차 일부 과실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칼치기라고 하는 경우는 A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B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80대 20이 아니고 100대 빵이라고 100대 0 과실을 준다. 결과적으로 A차는 과실이 하나도 없는 0%, B차의 과실이 많은 100%를 주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편도 3차로 길에서 보도록 하지요. 편도 3차로 도로입니다. 중앙선 옆에 있는 1차로는요. 유턴과 좌회전 차로입니다. 2차로는 직진과 좌회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차로예요. 3차로는 직진만 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차로는 유턴과 좌회전, 2차로는 직진과 좌회전, 3차로는 직진만 할 수 있는 차로인데 직진 신호가 되자마자 3차로에 있던 B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겠다는 것입니다. B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했던 A 자동차와 결국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B차의 과실 80%, A차의 과실 20%라고 하는 과실 비율을 얼마 전까지는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3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자동차의 그 자체를 A라고 하는 자동차, 2차로에 서 있는 자동차, 직진하면서 알 길이 없었던 것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B 자동차가 직진만 할 수 있는 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려 하면서 직진하는 A 자동차와 충돌했다고 한다면 이때의 과실은 A차의 과실은 0, B차의 과실은 100%, 이와 같이 100대 0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합리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죠.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중앙선에서 추월하고 있는 자동차예요. A라는 자동차가 좀 속도를 좀 느리게 가고 좀 여유 있게 갔던 모양이죠. 따라서 느린 속도로 가는 A 자동차를 추월하려고 뒤따르는 B차가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마침 앞에서 오는 자동차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B차가 A차를 추월하고 다시 자기 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의 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월을 하고 차로로 다시 B차로로 A차가 가고 있는데 B자동차가 A차로 앞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경우 그동안에는요, 추월을 시도했던 B 자동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과실은 있죠. 그런데 A 자동차에도 과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자동차가 느린 속도로 가다 보니까 뒤따르는 B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합니다. 다시 본차로 들어오면서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에 A라는 자동차 과실 20%, B라고 하는 자동차 과실 80%를 주었던 것이었더랬죠. 말도 안 되는 사례였더랬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 A차는 과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A 자동차는 과실이 없는 0%, B라는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100% 과실을 있다라고 결정을 해놓은 것이죠. 이것들이 바뀐 내용입니다. 또 화물자동차가 운행되면서 화물자동차에 실려져 있는 짐, 적재물, 어떻게 보면 낙하물이죠. 땅에 떨어졌으니까. 적재물에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도 과실 비율이 개정이 됐습니다. 화물자동차 적재물이 떨어져서 난 사고들입니다. 그동안에는요, 운행 중에 적재물이 차에서 떨어져서 뒤따르는 자동차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게 되면요, 화물자동차의 과실은 60% 과실만 주고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왜 화물자동차를 뒤따라왔느냐, 피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뒤따르는 자동차 적재물에 사고를 당했는데도 40%의 말도 안 되는 과실 적용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어이없었던 과실 비율이었더랬죠. 적재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뒷차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또 같이 화물자동차 옆 차선으로 같이 가고 있다가 화물자동차 적재물이 떨어지게 되면 이건 날벼락 맞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날벼락인데도 그 날벼락을 받은 자동차에 40% 과실을 주고 화물자동차에는 60% 과실만 주었더랬죠. 그래서 이제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물 관련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요, 화물자동차에게는 이제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과실 비율을 바꾸어서 현실화 시킨 것은요, 화물자동차에 무조건 잘못이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물자동차에 적재물을 실었을 때는 운행 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재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은 과실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화물자동차 뒤따라가다가 그 적재물이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피해를 보게 되면 일단 피해를 본 자동차에도 과실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물 자동차의 적재물이 떨어져서 어떤 피해를 보게 되면 화물 자동차가 적재물을 제대로 장착을 안 했기 때문에, 적재물 장착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인 것으로 인정이 돼서 100%의 과실을 주게 됩니다. 화물 자동차 운전하시는 입장에서도 적재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또한 요즘에는요, 퀵배달 서비스라든가 음식 배달 등의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하게 되면요, 오토바이가 교통의 약자라고 해서 그동안 대부분 자동차에 과실을 많이 주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토바이에게도 과실 비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와 교차로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충돌을 한 경우에요, 그동안에는 오토바이에게 대부분 30%의 과실만 주고 교통약자라고 해가지고 오토바이에게는 약하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에게는 70% 과실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오토바이에게 70% 과실, 자동차에게 30%의 과실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최근 법원에서도 오토바이의 무리한 진입에 대해서, 특히 교차로를 잘못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실 비율을 높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과실 비율 기준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새로 신설된 과실 비율 기준에는요, 자전거 사고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 도로로 주행 중일 때에 자전거를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에는요, 자동차에게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자전거에도 10% 과실 비율을 주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왔는데도 자전거에게 과실 10%를 주었다고 하는 잘못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로 운행하다가 운전을 계속 하는데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오면서 충돌했다고 한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신호에 교통 흐름이 많이 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가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하는 회전 교차로, 그 사고도 그동안에는 과실 비율 기준이 없었더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이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고가 나게 되면요, 통상적으로 회전 중인 자동차는 40%의 과실, 그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게는 60%의 과실을 나름대로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되면요, 진입하는 자동차에게 80%의 과실이 적용이 되고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는 20%의 과실만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긴급 자동차에 관련된 사고도 과실 비율 적용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긴급 자동차, 인명 구조 차량이나 소방 자동차에게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처벌 기준도 20만 원 과태료에서 최고 200만 원 과태료로 강화된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이 적색 신호에서요, 진입을 하다가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일반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요, 앰뷸런스나 긴급 자동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차로의 신호가 앰뷸런스가 가는 길에는 적색 신호, 일반 자동차가 가는 신호는 녹색 신호,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는 그냥 지나갔었고 앰뷸런스 자동차는 결과적으로 신호 위반한 상태이지만 특례를 주어서 운행할 수는 있는 것이죠.
이때 사고가 발생되면 긴급 자동차에게는 40%의 과실만 주고 일반 자동차가 비록 녹색 신호, 파란 신호였다 하더라도 앰뷸런스에 대한 또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항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 비율이 결과적으로 일반 자동차에게 60%의 과실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과실 비율의 핵심은요, 쌍방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냥 뭐 꺽하면 9대 10, 9대 1 그랬죠. 또 8대 2 그랬고 100% 0이라고 하는 100대 빵이 거의 없었더랬는데 이제는 100대 빵, 일방 과실 적용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확대되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크게 강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비율은요, 사고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과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로서 이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이 이야기하는 과실 비율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승복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어떤 절차로 분쟁을 해소해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편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에서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 같이 주행하는 자동차와 주변의 자동차를 더욱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으로 사고 없는 명랑한 거리 질서가 더욱 이루어지면서 안전운전으로 사고 없는 하루가 또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을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